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라이즈넥스원이 2012 드론쇼 코리아 전시워크에 참가해 미래 항공기술 관련 제품을 선낸다.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 팩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KT 라이즈넥스원을 비롯해 카카오, 모빌리티,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총 138개사가 5,304개사 부스를 열어 참가한다. 대한항공, 플라나 등 민간 기업들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기술을 공개했지만 해외에 라이즈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은 무기 관련 미래 모빌리티를 선배 관객이 이목을 끌었다. KT는 틸트로터 형상의 수직이 착륙 무인기와 차기 군단 무인기, 무인 전투기 그리고 유무인 복합 현대 운용 개념과 메타버스 훈련 체계 등 각종 첨단 기술을 공개했다.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해 2030년 130조 원대인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람객 시선을 끈 제품은 수직이 착륙 무인기다. 태양에 자체 개발 중인 수직이 착륙 무인기에 나이 500m 부딪히는 틸트로터가 장착돼 신속하게 상승해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전술급 감시정 촬영 임무로 활약할 수 있다. 게다가 주야간 정밀 영상 감지가 가능하고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친환경 비행체라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축소기 비행을 통해 기술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간 협력을 통해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무인 복합 현대 운용 개념 영상도 공개했다. 유무인 복합 현대는 미래 전장 판도를 밝을 차세대 전술 체계로 향후 KF-11 한국형 전투기, FA-50 경공격기, LH 소형 무장 헬기 등에 적용해 복합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I는 전투기, 헬리콥터, 무인기 개발 경험으로 미래형 항공기체 기술의 70%를 이미 확보해 국내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다. 정부의 국내 개발 정책을 적기에 충족해 이미 조성된 항공우주 생태계를 활용하고 미래형 항공기체 플랫폼 개발에 착수해 미래 항공기 시장 개척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무인기 플랫폼의 전투기 개발 능력과 4차 산업 기술을 더해 불특정 복합 위협 속에서도 최소 피해 최대의 효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적의 무인기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라이즈넥스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육군 특전사 등 산하견 군 협력 활동을 통해 개발 준비 중인 KD-200 수송 드론과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 협력진흥원이 주도해 개발하는 다목적 무인 헬기 등을 중점적으로 공개했다. KCD-200 수송 드론은 수소에너지 기반으로 비행하는 고정익 멀티로터 하이브리드 형상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이다. 배터리와 수소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200kg 이상 화물을 탑재해 운송할 수 있다. 2015년 드론 개발이 끝나면 유엔과 연계한 상용화는 물론 군용 수송 드론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국내 최초 정찰과 공격 임무를 동시 수행할 수 있는 보정형 틸트로터 드론이다. 주야간 감시 정찰과 표적 좌표 획득 기능을 보유하고 뛰어난 종말 유도 능력으로 이동 표적에 대한 고속 정밀 타격이 가능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시 정찰 통신 중계 물자 수송 화생방 오염 제독 지뢰 탐지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에게는 회전 있게
특성상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군이 개발과 시험에 참여해 다른 민간 부문에서 개발한 드론과 비교해 운용 안정성이 높아 국내 시장 공략은 물론 수출도 점쳐진다. 김지찬 LIGNX1 대표는 종합방위산업체 LIGNX1은 해외 방산 미래를 선도해왔다며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드론 기술 발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1조 3천억 원 규모로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육군은 현재 배치 완료된 4단급 무인정찰기 이외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신형 4단급 무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무인기의 공격기 버전이 수출용으로 개발 중에 있고 무인기 개발의 가망 엔진의 개발비 및 단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의 도입 사업과 무인기 공격기 개발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 동영상은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 도입 사업 발표와 세계 최초로 발표된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에 대한 가망 엔진 기준안을 기반으로 만든 동영상임을 발표합니다. 육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4단급 무인정찰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연구 개발비 3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직 이착륙 무인기 도입은 기존 고정익 무인기의 이착륙 제한 사항을 극하고 작전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동부 전선 일대에서는 무인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무인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육군과 해병대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4단급 무인정찰기를 요구하고 있고 무료 개발 도입에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무인기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틸트로터형과 회전 이경 중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틸트로터형은 미군 엠버 22처럼 이착륙 시 날개 양끝에 프로펠러가 하늘로 향해 있어 이착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의 형태로 작동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 시에는 일반 항공기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밝은 고정익 형태로 작동해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틸러터 방식은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수직 이륙 형태에서 수평 비행 단계로 전환하는 전이 과정에서 많은 추락사고가 일어납니다. 엠버 22 오스프리 역시 이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10년 전에 틸트로터 방식의 무인기를 개발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채용하지 않아 기술이 사장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이륙용 별도 프로펠러가 있고 전기 추진식 프로펠러와 리틀 전지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는 KSV에서는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시하고 있는 KSVS 모델은 차기의 비행체와 일대의 지상 운영 체제로 구성이 되며 최대 속도 160m 이상의 순항 속도는 120팜의 운영 고도는 4.5km 이상의 작전 반경은 80팜 운영 시간은 5시간 이상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륙 시 리듬 전제 플러스 전기 모터 추진형 프로펠러를 사용하고 수평 비행에서는 재래식 엔진 기반의 프로펠러 엔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려면 충분한 전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엔진 탑재가 요구됩니다. KI는 틸트로터 방식의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하여 무인정찰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연료 전지 탑재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KT는 유엔 시장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기 프로펠러 엔진을 사용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틸트로터의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4개의 전기 추진 프로펠러를 적용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육군의 수직이 착륙 무인기 사업을 기반으로 민간 군용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항공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개발 양산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는 이미 1+ 정도의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멍텅구리 폭탄 투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무기 탑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도 무인 정찰기는 사우디가 일찍부터 관심을 표명했으며 무장 능력도 사우디가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개발 초기부터 무장 능력을 고려해 개발했었고 한미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무인기에 대한 무장 제한이 사라져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공격기 버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KI가 개발 중인 군단급 무인기는 250kg 정도의 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터키의 대표적인 무인 공격기 바이락타르 TV보다 더 많은 무장이 가능합니다. LIGN-X1은 LDX 2011에서 전술급 유도무기를 공개했는데 중량은 약 50kg. 사거리는 10적외선 시커가 있는 전술급 유도무기로서 대전차 공격 및 정밀 타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에 탑재 가능한 이 무게를 통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인 공격기들은 실전을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나 유엔 혹은 필리핀 등의 수출의 반군과 전투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격기 버전은 해외의 요청에 의해 수출용으로 먼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인기 개발의 문제는 유인 항공기에 적용되는 가망인증 체계가 무인기에 적용하여 막대한 시험 비용과 개량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망인증 기준은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거나 개조할 때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설계 기준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년 11월 세계 최초로 최대 이륙重량 25kg 이상 150kg 이하의 소형 회전인 무인기 시스템에 대한 가망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가망인증 기준이 280여 개의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적용 시 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보통 무인기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악천 후 상황에 대해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무인기를 소모품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기간의 무인기 손실은 2만 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기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무인기 손실을 막을 수 없으니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인기용 가망인증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은 무인기가 한 대라도 떨어지면 심각한 결함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사청은 이와 같은 변경을 쉽게 결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무인기 개발비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무인기에 대해서는 가망인증 간소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육군이 1조 3천억 원의 무인 정찰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무인기 공격기 버전은 수출용으로 개발 중에 있다. 무인기의 개발비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무인기에 대해서는 가망인증 간소화가 필요하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